고성중학동 고흥군 세계유산 등재 주민 설명회에 귀한 시간 참석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 사회를 맡은 고성을 세계유산 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과 가야사업원 TF 담당 예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시청하신 동영상은 가야고흥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최고의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내빈 소개, 국민의례, 인사말씀, 고성중학동 고흥군 추진 현황 보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상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예비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군의 박용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의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자 산업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창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충호 고성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영각 소가야 문화보존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하성철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옛날 똥매산에서 송악동 고흥군으로 끝없 태어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판건 무학이장님, 김학겸 송학이장님, 김법용 신기이장님, 한규열 기월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가의 분입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석 내빈주 조원희 백총예술회장님을 제가 맡으겠습니다. 조원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국민 어뢰가 있겠습니다. 국민 어뢰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상황국 소가야 광도 소군과 세계유산 도시 고성 건설을 위하여 뿔철쥐와 뛰시는 백두현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예. 고성 광도를 위해서 인사 말씀 크게 해주십시오. 마이크 없이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고성 발전을 위해서 뿔철주야까지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백신 접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저녁에 소주 약속이 있는데 해도 되냐 하니까 절대 안 된답니다.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5월달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윤여정 선생님의 미나리 우리 시집이 영화관에서 상영을 합니다. 상영하는데 아마 하루에 4에서 5회 정도 할 것 같은데 5일간 하루에 29분씩 고성 구민들은 무료로 이렇게 상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김영국 과장이 세게 아마 시집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또 시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고성 구민 인증이 되면 다 무료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리되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매달 한 번 정도씩은 고성구민들 무료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림산 토성은 국방유적입니다. 동일의 표총은 생활유적인데 이곳을 저희들은 국가사적으로 성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가농업중요유산인 둔번 14호입니다. 이 14호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송악동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행정과 전 국민이 같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고성군 입구에 멋진 관문을 만들어서 세계유산의 도시 고성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글귀를 한번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악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용산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때 오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준선명회를 가지게 된 점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의 문화와 역사를 그동안 재현하는데 아마 공직생활을 떠난 이후에 문화원장을 맡으신 우리 도충 원장님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오늘 아마 이 또 주민설명회가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바야사에 관한하는 또 제일 많이 하시고, 또 학교나 정부 또 여러 심포지움이나 발표회에서 우리 하성철 선임 우리 조사 연구관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바야사를 재조명하는 데는 경상남도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또 노력을 했고, 우리 시군 의장단에까지 와서 우리 경남 모든 단체, 특히 시군 의회에서 도움을 줘야만 이 가능하다는 처음에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4월 7일 재보선에 당선되신 백수명 우리 도의원께서 문화 담당 부서죠. 상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사, 특히 또 우리 송악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우리 백수명 도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설명회를 하는 과정도 우리 이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또 고성읍에 이장님들 다수가 나오셨고 우리 문화원 다 나오셨는데, 이게 하나의 축제로 가서 또 등재가 되고 난 이후에 고성 발전, 또 고성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더 많이 주시라는 뜻에서 큰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송악동 고분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왕의 도시 고성을 주제로 문화관광과 김영국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내빈 중에서 빠진 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생 신임 고성농협 보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왕의 도시 고성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하성철 박사님께 해주실 거고, 저는 행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할 거고, 또 가야사 복원이 끝나면 왕의 도시, 왕의 도읍지 고성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 역사적인 자리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모든 지원을 해주신 박용산 의장님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도시라고 하는데 허황된 말씀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이게 맞을까 생각해봤는데,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굴과 조사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믿고 그 자긍심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성, 공룡나라 고성이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에는 고성 공룡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었습니다. 고성에서 놀다가 아마 몽골에 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 공룡은 고성뿐만 아니라 몽골까지 다 지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시대에 제가 들어오면서 역사 자료에 의하면 고성은 고석부국, 고담이 동궁, 고차국, 구차국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고성의 선조들은 전라도와 통영, 거제 모든 지역 서부 경남을 다 저희 고성에서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가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가야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소가야로 통용되고 있고 우리는 소가야가 작은 소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보시겠지만은 상당히 소학동 고분군이 관광 장소로도 좋은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해 나가는 게 아마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중간에 고려 이후에 고성이 침체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공룡 엑스포를 하면서 대규모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이미지가 경남 고성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있고 또 스포츠 대회 등 각종 활동을 하면서 언론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을 전국에 띄우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고성하면 경남 고성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는 대외적으로 성장과 확장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고성, 아동 여성 고력 친화도시 고성을 만들어가 있고 또 역사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거 저희 과에서 생각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고성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설명을 하듯이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국민이 자긍심을 가지는 역사 문화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고 소가야왕도가 복원되고 도읍지로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파괴보다는 최저 비용으로 돋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태 관광 도시를 두 개의 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독수리 사업을 해오고 있고 지난 달에 파주에서 한옥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둥둥, 상갱이를 기점으로 자연과 생태 환경으로 계속 관광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역사 문화도시 고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은 문화재가 국가 지정하고 해가지고 한 800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와 관련된 문화재는 국가 지정 고성 소학동 부분과 고성 내살리 부분, 도지정 2점, 고성 동해동 배천과 고성 마리산 토성. 마리산 토성은 지금 면적만 조정되면 도지정 문화재로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은 영호 연당리 부분과 구리 용산리 부분 등 12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시굴 또는 발굴 조사를 해갈 예정이 있습니다. 이쪽이 내살리 고분군, 동해동 배쪽, 이 마리산 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살리는 제치하고도 고성 소학동 고분군, 생활유적인 동해동 배쪽, 국방유적인 마리산 토성이 다 복원되고 국가사직으로 진행되면 저희 고성도 도읍지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고성 소학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은 1963년에 국가사적 119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적은 64,923제곱미터고 봉분의 기수는 1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주곡은 여기 7개 정도 있고 그 사이에 있고 여중 또 도서관 건너편에 있고 희월리 1호번 2호번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전체 14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도면은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돼서 이 면적은 문화재 보호법상에 대해서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에서 소학동 고분군 때문에 행위가 제한되는 그 범위입니다. 1구역은 좀 더 많은 제한이 있고 2구역은 좀 더 낮고 5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이 낮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된 겁니다. 2013년 12월에 고령 김해 함안으로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 죄송합니다. 5월입니다.
경제 범위가 확대돼서 고성, 창녕, 남원, 합천이 추가된 전체 7개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등재 신청 한국 후보가 2019년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에 등재 신청 한국 후보로 확정되었고 올해 3월 유네스코에서 신청서에 대한 완성도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 유네스코에서 한국 현지 실사를 볼 예정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문화재청에서 사전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또 11월에 유네스코에서 등재 신청 탁상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2022년 5월에 유네스코에서 패널 회의를 하고 2022년 7월에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면 우리 생활에 또는 행정적으로 어떤 효과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효과입니다. 지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6월 10일에 시행은 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기존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소학동 고분군은 특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도계동 배종, 만리산 토성이 국가사적으로 습격될 경우에는 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업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예산업자는 이 법들이 그 지원을 통한 세계유산의 보존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주변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해서 역사문화 도시를 발전하는 걸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로 인한 제한과 문화재를 통한 발전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고성의 특성상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 의한 개발보다는 이 법에 의해서 중앙부서 협의를 해서 이 예산으로 고성을 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를 발전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효과는 한국 내에는 14개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재효과로 인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랄까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 색상들은 기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에 하늘색 선 이게 완충구역이라고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별도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완충구역의 대부분이 기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지봉 이렇게 되어 있고 2구역은 골정 높이 8m 이하, 경사지붕의 경우에 11m 이하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완충구역만 더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기존 문화재 보호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등재된다고 해서 완충구역에 의해서 추가 제한은 크게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등재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은 개별 사안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가의 문화재 정비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유산이 등재되고 나면은 기존 개별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좀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은 지정구역 외에 범위를 좀 넓혀서 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이런 구역을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문화재가 많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과정에서 소가 여강도 부분입니다. 실제 이게 점점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송악동 보건군, 율대리 보건군, 이거 남산 토성, 지금 이쪽은 다 훼손되었어요. 남토성, 말리산 토성, 하고 동해도 부천 이렇게 연결하면은 학술적으로 이 구역이 아마 소가야 왕도의 권역이 아니었느냐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고 발굴의 성과에 따라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말리산 토성하고 동해도 부천이 국가사적으로 되면 그에 따른 달력으로 더 조사에 따라서 추가로 하면은 이에 대한 아까 고도 육성에 관한 사업비로 가지고 주변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역사와 문화, 인문, 자연과 환경에 충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자연, 환경과 소통을 통해서 역사, 문화도시, 생태 관광도시를 만들고 또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도시 고성, 세계가 인정한 역사문화 도시 고성, 물실기에 물 들어올 때 노져 가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도시락에 지어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하성철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가야사복은 민간 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조사연구실장으로 계시는 하성철 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군수님과 과장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충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재미있게 사진을 넣어서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지금도 많이는 계시지 않지만 몇 분이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 사진이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서울 지하철역이나 KTX역 이런 데 사진이 걸리겠죠. 세계유산 도시 고성이라고. 세계유산 도시를 아무 곳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유산이 진행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걸리는데 하만 김해 고령은 10년 정도 지금 2011년부터 12년부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딱 11년 걸려요. 내년 2022년에 등재되면 10년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 고성은 아주 이렇게 혜택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2022년 되면 4년 5년 만에 세계유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에서 많은 그 지원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KTX 여기 있는 도시하고 없는 도시하고 구분되겠죠. 아마 없는 도시들은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남부 내륙 고속 철도를 타고 이 고성, 통영, 거제도로 이제 올 수 있는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X를 가지 않는 곳에는 잘 놀러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KTX 타고 고성에 들려서 세계유산 도시 고성에 들려서 공룡도 보고 고분도 보고 역사도시 고성을 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3개가 있습니다. 세계유산 제도, 그 다음 인류 무형유산 제도, 세계 기록유산 제도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은 위에 보시는 그림은 많이 보셨죠? 장군총. 옆에 있는 거는 진시황, 인도 타지말, 이런 게 세계유산입니다. 이런 유산들하고 고성성악동공원이 어깨를 나란히 달린 날이 이제 1년 남았다. 인류 무형유산. 무형유산은 김장문화, 줄달리기 이런 거죠. 기록유산. 우리 경남이 자랑하는 합천해인사, 장경관전. 그 다음 밑에 거는 일성록이라고 보이죠. 일성록이 왕의 일기입니다. 이런 우리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기록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에 아주 많은 기록들을 이제 등재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유산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1959년부터 이집트에 나일강을 건설하게 되면서 강변에 이집트 수단 쪽으로 강변에 유산이 엄청 많죠. 그것들이 물에 잠길 우리가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존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산이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아부신벨 신전 그대로 우리한테 보존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파괴된 유산이 엄청 많죠. 시리아, 중동,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는 유산이 통째로 나라가 없어지죠. 이런 1차 목적은 세계유산 등재의 1차 목적은 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전 유네스코에 제시했던 이런 기준에 대해서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6가지 기준이 있고 자연유산 또 다른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3번 기준에 의해서 사라진 고대 문명의 증거라는 증거로 해서 가야고문고를 등장했습니다. 작년에 유네스코 총회가 중국에서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가야고문고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자연유산으로 서해안 쪽에 있는 갯벌이 세계유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7월에 결정될 거니까 불과 한 2달 남았다고. 내년에 아마 세계유산 러시아 카잔에서 가야고문고에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의 세계유산은 14개가 있습니다. 자연유산 하나, 문화유산 13개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그 세계유산이 남한에서는 될 거는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점점 세계유산에 오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우리 가야를 다음으로 해서는 울산 방구대가 앞으로 한 3년, 4년 이 정도에서 될 거로 예상합니다. 점점 세계유산에 될 유산들 희박하고 작년에 그 가야고문이 신청서를 냈는데 북한에 있는 금강산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청서가 아주 격렬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신청서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신청서를 내고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 국내 유산들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구려 수도, 수원 하선, 오인돌, 조선왕릉, 자연유산은 제주 하산성과 용안동굴이 있습니다. 자, 가야고문고는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두 7군데입니다. 자, 가야는 우리가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적이 특히나 많이 발견되고 발굴되면서 유적 안에서 이 시기에는 다음 생이 있을 것이라 라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아주 소략하게 남아있지만은 그런 물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야인들이 생활했던 생활 수준이나 기술 수준, 문화 수준,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각 발굴을 통해서 가야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가야고문고를 세계유산 등재하는 이유는 가야고문고이 기록이 부족한 가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다. 이런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등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야가 작지만은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철이죠. 지금은 석유, 이런 대체 에너지가 나오고 있지만은 석유가 계속 중요하게 됐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철이 국가 건설, 고대 국가 승립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가 한반도 남부 지역의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작게 있지만은 굉장히 양질의 철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철들을 주변에서 많이 사갔죠. 지금 중동에 있는 쿠웨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지만은 이런 산유국이 돼서 아주 부유한 이런 문명을 이룬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고문고 7개를 우리가 등재를 신청합니다. 김해대성동 고문군, 하만마리산 고문군, 고성송악군 고문군,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문군, 합천 옥정 고문군, 고령지산동 고문군, 나머지 7개가 두랑리 고문군입니다. 저 노란 점들은 다 고문군들입니다. 이 고문군들 속에서 7개를 선택해서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를 합니다. 이 고문군 안에서 이렇게 지배자가 가지고 있던 칼, 귀걸이, 이런 토기들, 그 다음에 뭔가 새로 상징되는 상징적인 물건들, 그 다음에 순장문화, 전쟁에 사용하던 갑옷과 투구, 그 다음에 멀리 중국에서 온 이런 청장. 이거는
이건 실크를 따라서 유리죠. 당시에는 이렇게 유리가 금보다 귀한 존재이죠. 실크를 따라서 아마 경주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게 가야에도 이런 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중국에서 어떤 물건들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당시에 기술 수준, 문화 수준, 그 다음에 교육품들을 통해 보면은 어느 나라하고 가야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물건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자, 송악동 고분군입니다. 7개 고분군에 대해서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악동 고분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바다와 가까이 있다는 거죠. 지금 7개, 나머지 다른 가야들이 대부분 내륙에 있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죠. 우리는 특히 고성은 바다를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왕국 당시 가야가 보시다시피 주변의 여러 나라와 교류 관계를 맺고 그런 부분을 했던 게 고성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강가야 김해 대성동 부분, 저 남쪽 부분이 이제 김해 공항 부분인데 저 아파트 뒤쪽에 원래는 다 당시에는 바다였죠. 바다인데 이후에 다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 대성동 부분이 가장 가야에서 초기에 1, 4 시기까지는 해상왕국 가야의 실체를 가장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서 그런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5, 6세기는 김해가 쇠퇴하고 송악동, 고성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우리 고성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잘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안 가야읍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이죠. 고분군이 끝에서 끝까지 약 2km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산 정상부에 큰 고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한 봉우리가 하나의 큰 거대한 무덤처럼 보일 수 있도록. 주변에, 당시에도 주변에 이런 집들이나 농경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집들이나 농경지에서 저 고분을 바라볼 때 아주 엄숙하고 우리 지배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동질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기능들을 합니다. 자, 합천 옥중고분 지금도 당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강을, 저 한강입니다.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약 6km쯤 되는데 저 강을 통해서 가야 북부 내륙 지역에 전체적으로 물자가 이동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합천 옥중고분이 그런 교통로를 기준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고령 지산도 고분입니다. 가야 최전성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대가야 고령은 처음에 대가야 군으로 바꾸려 하다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대가야읍으로 바꿨습니다. 대가야읍으로 바꾸고 전체가 이제 고령 지산도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유공리와 두락유공리입니다. 함양에서 남원으로 가는 운봉고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운봉고원에 있는 고분인데 이 가야가 서쪽으로 점차 503회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분군으로 지금 사직이 된 지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가면은 그 숲속에 저런 고분군들이 꿀룩꿀룩하게 솟아 있습니다. 저게 고분이냐 산고문이냐 뭐 언덕이냐 처음 가시는 분들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성분들이나 주민 수호단 분들 세교산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우리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저런 거 이거는 고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 창녕교동과 소면동입니다. 낙동강 동쪽에 있는 가야 해력 비하가야입니다. 여기도 하왕산 기슭에서 저 창녕 분지를 향해서 쭉 뻗어 있는 그런 뒤에 고분들이 이렇게 분포가 있습니다. 가야와 신라 사이에 있어서 양쪽의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이런 고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교사를 왜 이렇게 등재하느냐? 아시다시피 우리 사라진 가야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가장 빠르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은 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가야가 뭔지, 그 다음에 가야라는 유산이 어디 있는지, 더불어 우리 고성도 알게 되겠죠. 그런 방법 하나.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문화재 하면은 집도 못 짓고 뭐 화장실도 못 고치고 아주 불편하고 힘든 존재들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뭐 최근에 우리 다 뭐 경주라든지 봉주, 부여 가보시면은 완전히 달라졌죠. 경주도 2000년에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도 2015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은 세계유산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한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제 신라에는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도 이제 고성도 가야 역사문화도시 고성에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도 1년 남았고, 그리고 이 세계유산 등재되면은 가야문화권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100대 국정과제로 이미 선정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재작년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2000년 6월에 그래서 이제 가야문화권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해상왕국 똑같은 가야 6개, 7개가 있지만은 우리 고성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내셔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성읍에 있는 지금 왕의 무덤, 왕과 지배자들의 무덤 도성 성악동 고분. 그리고 이 성악동 고분은 보시다시피 저 나주에 있는, 밑에 있는 게 나주 보감리 고분입니다. 옆에 있는 석실은 해남에 있는 석실입니다. 똑같죠. 위에 있는 우리 고성 성악동 2호분이나 1호분 모습하고. 이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영산강 쪽하고 남해안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루트를 이루어 가지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걸 저런 고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가의 왕도에서 또 중요한 하나 우리가 이 만리산 토석이 조사돼서 무덤, 토석, 국방유적, 그 다음에 생활유적, 동해동 폐종. 우리 동해동 폐종은 교과서에 많이 올려져 있어서 동해동 폐종, 고성 동해동 폐종은 송악동 이전부터 벌써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가 사직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해동 폐종, 만리산 토성 이것을 국가 사직을 해가지고 생활유적, 무덤유적, 국방유적이 한데 어우러지는 고성 역사 도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고성에서 고성읍뿐만 아니라 내산리, 그다음 바닷가 쪽으로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적들을 같이 어우러서 역사문화도시 고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제 뭐 5장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문화재청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가야문화권 중장비 조사연구 종합계획을 이제 군이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세웠습니다.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문화권 설정하고 송악동, 내산리, 연방리 공원, 동해동 태총, 만리산 토성 등 조사연구 사업이 이제 군이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상왕국 가야 알리기 인프라 확충, 소가의 왕도역 소문화도시 조성, 통치 영역, 종교 영역, 사후 영역, 민의 영역이 있는 소가의 왕도 이미지 회복,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벌써 기획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의 문화과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경관 조성 기반 마련, 송악동 고분군 일대, 그리고 고분군과 주변 도시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고 삶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역사도시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재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공간 문화예술 연표 조성, 단지 무덤으로만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제 무덤과 주변을 같이 예술이라든지 사인 것들을 같이 전국해서 아주 쉼터로서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따라서 이제 경간 도로를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연계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시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반드시 고성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부 내륙 철도가 서른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제 문화 벨트들이 형성되고 이 사업과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전체가 이게 현역에서 점차 서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출발점에 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서강대사가와 대리우산 경제 관련 귀한 강의를 해주신 하성철 실장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는 문화 관련 국토비 확보 회의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뭐든지 질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화문화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천유갑입니다. 우리 소학동 고궁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고성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도시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고성만 잘한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7개 도시가 지금 그 세계유산 등재에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성군에서 소학동 고궁군 식물천단이 개성이 됐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참여라든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 또 우리 송악무학마을이라든지 범국민 우리가 송악동 고궁 세계유산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세계유산 추진단이 기본적으로 이제 추진단하고 행정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는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고가야 수호 단위 작은 단체가 있고 그분들이 주변 정비나 청소 안내를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매년에 실사가 보고 그러면은 좀 더 시스템적으로도 좀 갖춰져 있는 자료가 나가야 될 것 같고 실제 활동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 협의회라든지 단체를 꾸려서 좀 더 국민이 단합된 힘을 실사단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고가야 주민 수호단 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고고 주민 수호단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군민, 그리고 고성군민 모두가 바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 책임을 부여시켜서 회원들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8월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위원회에서 실사단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8월 9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그분들이 송악고분군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지나가는데 무조건 세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가야
가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특정인 어느 누구 없이 거기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을 위한 가야에 대한 강의, 이걸 자주 열어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뛰어앉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에요. 숙제입니다. 풀어야 될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TF팀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직접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야사 학원 TF팀이 올 1월 1일 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문화재 담당으로 있다가 지금은 제가 팀장이고 우리 학예사 이병윤 씨하고 있으면서 사실 세계유산 동제도 해야 되고 소가야 복원도 해야 되고 국가사직도 해야 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국민에게 하루아침에 큰 기쁨을 주고 싶지만은 저희들도 문화재 지정 관련 절차가 있는 관계도 있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지금 한 3개월 하고 20일을 달려왔는데 4개월하고 20일입니다. 3개월하고 20일인데 그래도 나름 보람도 있고 국민을 위하여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가 내년 7월에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불신을 다할 거고 지난 3월 30일 날 17명으로 부군 스님을 단장으로 하여 송악동 고분군 주변 인허가 관련 담당 부서 직원들과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4월 말까지 소가야 보존에 하영갑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협력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성균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너와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고성 국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악동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또 국민들 특히 사계마을, 기월, 신기, 송악, 무항마을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도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잘 풀어서 해결하도록 할 테니 믿어주시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동생에 전해서 야 이건 어떠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 실책도 해주시면 저희들은 서슴지 않고 달려가서 또 배우고 이해하고 다투고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홍보나 그 다음에 실사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5월 14일 날 금요일입니다. 가야 투어장 관련해가지고 자전거 해가지고 7개 시군 중에서 5개 경남 시군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또 문화 행사도 비대면이든 아니면 좀 간격을 두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에 전화하셔가지고 가야사 복원 전화 바꿔달라 해가지고 도와달라 고쳐달라 하시면은 저희들이 찾아뵙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학동 청년의 회원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등재가 돼서 과연 모학부락이나 성악부락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강의에 아니 단순히 관광객이 오고 하는 건 좋습니다. 오늘 좋은데 또 부락 주민들이 가시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문화재가 등재가 되면 재산상 손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무슨 규제가 많이 풀려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시간상 많이 걸립니다.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주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세계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실사를 옵니다. 실사하는 목적이 이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는 거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이 찬성하느냐. 그래서 오시면은 이 세계유산이 반대하면은 절대 반대하면은 세계유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지역 주민들 찾아보고 주변의 사람들 물어보면서 여기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를 다 탐문도 하시고 물어도 보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세계유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계유산 되면은 뭐 이렇게 돈을 막 풀거나 돈을 들이거나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적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문화재 보호 환경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유산 된다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문화재 보호법 외에 또 다른 법으로서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또 군에서도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계속 저기 사적이라 소학동 보금문이 사적으로 그대로 있으면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유산이나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목적이 하나가 저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걸 기회로서 근거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들 그리고 이게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개선을 시켜보자.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지금 계속 이제 경상남도나 고성군에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고분과 주민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막 불편하거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게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게 지금 현재 행정의 지금 일이다. 이야기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춘동, 부산 감춘동 가면 문화거리라 가지고 지금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 촉순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촉순로 안에 주민들이 있는데 다 이주 잘 시켰고요. 결국은 주변에 있는 뭐 큰 건물만 들어섰지 새로운 좀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실익은 거의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렇게 경제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이렇게 얻는 것보다는 실익이 주민들한테 솔직히 실익이 간다는 것도 있지만 손해도 엄청나게 간다는 것도 이 추진하신 추진단에서도 한번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들은 자사손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타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전에는 문화재 정책이 옆에 있는 마을이나 집을 다 덜어내고 이주시키고 그냥 덜어내는 작업에 몰두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우선이 문화재 옆에 사시는 주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게 돼 있고 진행하게 돼 있어서 아까 그 고궁 주변에 있는 도시재생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칫 그게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이런 설명회도 하고 이제 공청회도 하고 이야기도 계속 드리는 게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서로 불편함이 없이 세계유산도 되고 같이 이제 고성읍 전체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이 세계유산 하는 겁니다. 네. 당분간
예, 반갑습니다. 문화원 부원장 강보관입니다. 제가 지역으로 계속 송악동 고궁원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점에서 저 자체만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가 좀 미비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복원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화를 안에 동굴식으로 해가지고 그 백화를 그리고 그 안에도 그 유물을 좀 넣어가지고 전시관도 만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도 나중에 생각해 두셨다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에서 실물을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나무로 우거지고 막 들판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99년에 이제 발굴하고 그래도 주변이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박물관도 새로 만들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더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좀 질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성문화원 향도사 연구소 부소장 한삼열입니다. 코로나가 극심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주민 설명회에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고성 송악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게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그 주민 설명회에 왔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대전에 가서 하게 돼서 일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이렇게 특히 우리 고성에서 아주 잘 이렇게 주민들에게도 설명도 하고 공감대를 계속 형성하려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사항은 마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말별로 출장하여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련한 주민설명회가 우리 군이 세계유산 등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세계수고의 고성을 만들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이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응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지켜주신 기월, 신기, 송악, 노항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국민과 문화 관련 관계자님 참석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